보면은 지구 시스템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우리 땅을 포함하는 직권, 그리고 우리 공기 중 떠다니는 것, 대기를 포함하는 기권, 그리고 바다 이런 것들 포함하는 수권, 그리고 우리 사람 혹은 동물, 식물까지 다 포함해서 생물권,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밖에를 이제 외권이라고 하거든. 지구 외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구 시스템에 이제 우리가 직권은 중1 때 배운 내용, 그리고 기권은 중3 때 배운 내용, 수권은 중2 때 배운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새롭게 배울 거는 외권과 생물권밖에 없는데, 일단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자, 잘 떠올려 봅시다, 우리. 일단은 직권부터. 자, 첫 번째, 직권. 직권에 대한 내부 구조 그림은 내가 우주 설명하면서도 자주 그렸는데, 직권은 일단 우선 우리 지구는 어떤 원소로 가장한다고 그랬지? 어떤 원소가? 철. 그치, 철. 철이 어디 쪽에? 지구 아예 안쪽에 많이 있다 그랬잖아. 왜? 그러면 철 다음에 또 뭐였어? 산소. 그 다음 뭐였어? S로 시작하는 거. 규소. SI, 규소. 직권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내부 구조를 그렸을 때, 내부 구조를, 지구를 딱 4분의 1 딱 쪼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제일 안쪽을 무슨 핵이라고 그랬더라? 그치, 내핵. 좋아, 잘했어. 내핵. 그 다음에 그 겉에를 외핵. 여기를 외핵.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서 가장 많은 기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 멘틀. 그치, 멘틀. 그 다음이 가장 겉부분을 지각.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특징들을 다 이제 배우고 올라왔단 말이야. 일단은 내핵은 그 마그마 바다에서 밀도가 높은 부분이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거라 했지? 그치, 마그마 바다 상태일 때. 그래서 여기에 철과 니켈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었어. 철과 니켈들. 근데 이 내핵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로 이루어졌다 배웠어? 그치,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고, 외핵도 마찬가지 핵이기 때문에 철이랑 니켈이 많지만 얘네들은 그치,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액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리 파트에서 관성 배웠잖아, 관성. 그치? 관성은 어떠한 운동을 유지하려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액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잖아.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즉 회전을 하고 있는 얘기지. 회전을 하면서 그 회전하고 있는 성질이 액체에서 관성을 느껴. 그래서 관성이 생긴단 말이야, 액체에서 관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 관성, 회전하는 성질로 뭘 만드냐면 지구 바깥에 지구 외권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원인이 이 바로 외핵에서의 발생입니다. 오케이? 외핵의 회전으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 지구 밖에 지구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외핵 덕분에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멘틀은 지구의 약 80% 정말 많은 기후를 차지하는데, 멘틀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고체지만은 어떤 상태일까? 뜨거우니까 유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유동성 있는 고체라고 하거든. 아예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흐물흐물거리는 고체. 유동성 있는 고체다 라고 해요. 멘틀은 이러한 형태야. 그러니까 약간 우리 조금 딱딱한 고무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멘틀이고, 지각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규산염 삼면체 배우면서 대부분의 지각은 규산염 삼면체로 이루어져 있다. 규산염 강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도 교소랑 단소가 많겠죠. 그리고 우리 지각은 딱딱하니까 무슨 형태? 고체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 책 직권에서 보면은 직권표 오른쪽 그림이 나와 있지. 그리고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설명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에서
해양지각은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 그리고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이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중1 때 배운 내용인 게 화산암이랑 심성암 기억나? 화산암이랑 심성암. 우리 화산암 그리고 심성암은 뭐였냐면, 일단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굳었을 경우, 그리고 심성암은 지하 내부에서 굳었을 경우에 생성되는 광물들이었는데, 암석들이었는데, 화산암 대표적으로 3개 그려보면은, 화산암 현무암, 화강암 아직 아니에요. 자, 현무암, 그리고 안산암, 그리고 마지막 뭐였을까? 뭐였을 것 같아? 기억해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유무남. 기억 안 나? 네. 그래? 유무남 배워서 유무남이라는 게 있거든? 자, 근데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 얘네들은 무슨 기준으로 나눴냐면, 바로 SiO2, 그러니까 규소랑 산소의 함량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기준을 나눴을 때 유무남질로 갈수록, 그러니까 즉 유무남일수록 SiO2 함량이 많아집니다. 많아져. 근데 현무암 쪽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적어져.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나누냐? 안산암과 현무암 사이는 약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2%. 그리고 얘는 62%. 요 비율로 52%, 그러니까 얘 현무암이 갖고 있는, 그 암석이 갖고 있는 SiO2 함량이 52%가 작으면 현무암, 62%도 많으면 유무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성암에서 이 비율을 갖고 있는데, 지하 내부에서 굳어졌으면 반려암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비율을 갖고 있는데 지하 내부에서 굳어지면 섬루암, 그 다음에 이제 화강암이 나오는 거야, 화강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현무암질 같은 경우에는 SiO2 함량이 적잖아. 근데 우리 규소랑 산소는 굉장히 가벼운 원소죠. 그러면 얘네들 함량이 작다는 거는 그 기타의 원소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지. 즉, 얘네들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비율이 그럼 더 많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뭐 철과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무암, 반려암은 철과 마그네슘 비율이 많고, 반대로 규소, 산소의 비율이 많은 유문암과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그 기타 원소들이 적겠지.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철과 마그네슘 비율이 굉장히 적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현무암이랑 유문암 중에서 누구의 밀도가 더 높을까? 밀도. 무거운 게 많을수록 높은 거니까 누가 더 높을까? 그치. 현무암으로 갈수록, 여기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다. 밀도가 낮겠죠. 오케이. 자, 근데 거기에 대륙지각은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해양지각은 해양지각이 현무암질이고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해양지각, 얘가 대륙지각이니까 누구의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 중에서 누구의 밀도가 더 높아? 예. 해양지각의 밀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거기 책에다가 그 대륙지각은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해양지각의 밀도가 얼마냐면 3.0. 그러니까 3이지, 3. 그냥 보기 쉽게 3이라고 할게. 3입니다, 3. 오케이. 근데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단위는 밀도니까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이 정도. 거기다 그냥 살짝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질이래. 그러면 대륙지각은 2.7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어쨌든 대륙 지각의 밀도가 해양 지각보다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 지각은 그대로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판이 이동한다라고 배웠을 거야, 그치? 판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뭐라고 배웠어? 판이 이동하는 원동력은 바로 맨틀에 의해서였는데, 맨틀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했잖아? 유동성이 있단 말은 어쨌든 흐른다는 얘기야. 고체지만은 어느 정도 회전하는, 그러니까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맨틀에서는 대류가 일어날 수 있어, 대류. 대류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럼 대류가 뜨거운 곳은, 아니, 밀도가 낮은 것은 올라가고 밀도가 높은 것은 내려가려는 성질, 그런 걸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뜨거운 게 위로 가고 차가운 게 내려가는 그런 성질도 있지만, 자, 그러면 맨틀이 대류하면서, 그러니까 즉 여기 지각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우리 뭐 여기는 아메리카, 여기는 대한민국 이렇게 붙어있을 일 없지만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 안에 맨틀이 이렇게 막 대류를 하고 있을 거야. 대류를 하고 있어. 그럼 맨틀이 대류하면서 위에 있는 판들이 움직여.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나중에 한 2주 뒤에 배울 수도 있겠다. 얘네들을 맨틀이 대류하면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이 화살표 방향대로 움직여. 위에 있는 지각이 움직이면서 판이 이동을 하고 있다. 지각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잠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맨틀 대류에 의해서 지각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각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5개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판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판의 이동.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게 된다. 라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책이 그냥 설명에만 내핵 설명 보면은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영역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온도와 압력 그냥 거기다 적어주세요. 온도와 압력은 어떤 순서로 제일 높냐면, 자, 지각에서 내핵으로 갈수록 어떨 것 같아, 온도가? 높아질 것 같고, 압력도 높아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은 지각, 맨틀, 외핵, 내핵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짜로 2주 뒤에 배울 내용이지만 맨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배울 수 있거든. 2주 뒤에는 다시 배울 건데 그냥 미리 지금 언급만 할게. 안 적어도 돼. 맨틀은 내가 유동성 있는 고체라고 했잖아. 근데 어느 부분이 유동성이 있냐면, 맨틀을 조금 더 크게 그리면 그랬을 때 위쪽에 있는 맨틀을 상부 맨틀이라고 하고 아래쪽 맨틀을 하부 맨틀이라고 하거든. 근데 상부 맨틀 쪽이 유동성이 더 강해. 그래서 상부 맨틀 유동성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하거든. 연약권. 나중에 배울 거지만 연약권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대류가 하게 되고 판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직권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났어. 놓친 부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권에 대해서 배울 건데, 기권은 우리 중3 1학기 때 배운 내용이라서 조금 기억이 따끈따끈할 거라 믿어. 자, 2번 기권. 일단 기권을 이렇게 문을 해볼게요. 자, 높이
Y축을 높이라고 하고 X축을 온도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 지구의 대기를 포함한 높이는 약 1000km까지밖에 안 됩니다. 1000km. 오케이? 1000km 그 밖은 외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권 우리 총 몇 개의 구조로 나눠졌지? 그림에서 보면 몇 개야? 총? 그치, 4층. 그래서 총 4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여기가 11, 여기가 50, 그리고 80이죠. 했을 때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났었어. 그치? 그래서 지표에서 가장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또 감소하다가 높아지고 또 감소하다가 높아지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기권의 층상 구조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층을 뭐라고 했었어? 밑에 있는 층. 그치. 대륙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류를 하기 때문에 대륙권이겠지? 그 다음이 뭐였어? 성층권. 성층권. 그 다음이 중간권. 마지막이 그치, 열권. 이렇게 총 4개의 층상 구조로 나눌 수 있었는데 대륙권부터 중간권까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랑 지구 내부에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랑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어떤 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 중간권까지는 우리 이 온도에 관여하는 영향이 누가 더 많을까? 지구 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을 때랑 산 위에 꼭대기 있을 때랑 그 온도, 느껴지는 온도가 다르잖아. 같은 날인데. 그런 이유가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지구의 중심 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이제 따뜻한데 산으로 꼭대기 올라갈수록, 꼭대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 중심과는 멀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랑은 조금 더 감소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우리 체감 온도가. 그래서 온도가 이제 가장 지표 쪽이 가장 높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여. 대륙권에서는. 근데 이러면 지금 밑에가 온도가 뜨겁고 위에가 온도가 차가우니까 뭘 일어난 거야? 섞이는? 혼합이 되는? 대륙. 이름처럼 위에가 뜨거우니까 올라가려는 성질, 그리고 차가운 거는 내려가려는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자, 그러면 대륙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나. 그리고 우리 이것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온도에 따른 높이 그래프이지만 얘네들을 Y축은 그대로 높이로 두고 X축을 기압으로 바꿔볼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위로 갈수록 기압이 어떨 것 같아? 위로 갈수록? 기압은 공기 압력이야. 그럼 공기가 많은 부분의 기압이 어떻게 되겠어? 높겠지. 그럼 위로 갈수록 어떨 것 같아? 작아지겠지. 그래서 기압에 따른 높이 그래프, 기압에 따른 높이 그래프는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를 띱니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공기는 대부분 우리 지표 쪽에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지표 가장 낮은 부분, 즉 11km 아랫부분에 공기 압력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말은 즉슨 공기가 밀집되어 있어. 자, 그러면 공기의 성분은 뭐 질소도 많고 산소도 많고 뭐 다양한 것들도 많아. 이산화탄소도 많고. 근데 뭐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H2O, 수증기 형태의 기체, 그러니까 물의 기체 형태인 수증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 그치? 그래서 대륙권에는 대류도 일어나지만 수증기도 있어서 뭐가 일어나냐면, 자, 우리 대류가 일어난다. 그 말은 즉슨 뜨거운 부분이 상승하는, 공기가 상승하는 부분이 생기지. 이것도 중3 때 배운 내용이야. 공기가 상승해요. 그러면 단열, 압축일까 팽창일까? 공기가 상승해요. 단열이 팽창이 됩니다. 단열 팽창이 되면서 수증기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어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거 배웠어.
그러면 수증기가 응결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대륙, 공기가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상현상. 기억나니? 이런 내용을 배웠던 게 기억이 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성층권.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뭐예요? 뭐야? 인정 아니고 오존층, 그치? 오존층이 만들어져. 오존. 화학식으로는 화학 분자는 O3인데 오존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거기에 화학식 한 번만 정리해 줄래? 자, 오존층은 일단은 오존 자체는 뭘 흡수하는 거야? 뭘 흡수해? 그치. 자외선을 흡수하는 애가 오존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오존 같은 경우는 성층권에 약간 20-30km? 20에서 30km 사이에 오존층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일단은 산소 분자가 우리 대기에는 산소 분자가 굉장히 많이 폭발을 했잖아. 산소 분자가 얘가 자외선을 만나. 자외선이랑 부딪히게 돼.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면은 얘 산소 분자가 산소 원소 하나씩 이렇게 분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산소 분자 하나가 산소 원자 하나가 뭐랑 만나면 다시 O3가 만들어질까? 산소 분자를 만나면 되겠지. 산소 원자 하나가 산소 분자를 만나면 O3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결합을 하려면 옆에 있는 다른 중성자 원소가 필요해. 근데 이거 중성자를 나타낼 때 대문자 M을 쓰거든. 중성자 원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존층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위로 갈수록 자외선의 세기가 더 세겠죠. 당연히 우리 지구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자외선의 세기는 조금씩 약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오존층이 여기 있어. 그럼 오존층의 상부는 자외선을 하부보다 더 많이 흡수할 가능성이 있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단 말이야, 상부는. 그래서 오존이 자외선을 더 많이 흡수해서 자외선을 흡수하면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얘는 아까 내가 중간권까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상승하는 이유는, 성층권에 상승하는 이유는 오존에 있는 상부층이 자외선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외선 흡수량이 많아져서 기온이 상승한다. 이게 성층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상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여기 오존이 형성되고, 그리고 반대로 대륙권에서는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워서 대류가 일어났지만 성층권에서는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래가 차가워서 더 이상 가라앉을 데가 없잖아. 밀도가 차가운 것은 밀도가 높은데 이미 밀도가 높은 게 아래에 있으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지. 그래서 성층권은 우리가 안정층이다 라고 배웠어요. 안정층. 자, 중간권은 반대로 똑같이 대류는 일어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증기, 기압,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져서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가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수증기도 별로 없어. 수증기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기상현상이 안 된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아무리 상승을 해도 수증기가 응결될 수 있는 수증기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름조차 안 만들어져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간권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열권 같은 경우는요. 열권에는 중요하죠. 오로라가 만들어집니다. 오로라는 좀 이따 다시 외권 배우면서 다시 언급할 거야. 오로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열권은 우리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고 했어. 그 말은 즉 공기가 희박해져 점점. 그러면 열권에서는 공기가 진짜 희박하겠지. 공기가 진짜 희박해요. 자, 근데 이것도 중3 때 배운 내용이야. 자, 중3 때 공기가 희박하면은 그 일교차, 하루 중에 일교차가 굉장히 커져. 빅해져. 왜 그런지 기억나니?
온실 효과랑 관련이 있는데 기억 안 날 것 같으니까 왜냐면 지난 시간에도 전 타임에도 기억을 못했거든. 이거 지우고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자, 공기가 희박할 때 일교차가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분명 이런 그림 중3 1학기 때 배웠을 거예요. 여기가 우주고 여기가 대기야. 여기가 지표야. 그랬을 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만큼 우리 지구 복사 에너지도 나간다. 이거 배웠잖아. 그치? 복사 평형 배우면서 배웠지. 근데 이때 대기에는 온실기체들이 있어서 여기 온실기체들이 있어서 일부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재방출시키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게 온실기체라 했지. 그래서 얘가 일으키는 현상을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했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온실기체가 없다면 얘가 들어오는 만큼 다 나가는 거잖아. 그치? 다 나가니까 만약에 낮에 태양에 의해서 지표가 가열이 됐어. 그럼 이제 밤에 방출을 할 거 아니야? 태양이 없는 날, 태양이 없는 그 시간대에 방출을 하는데 대기가 있다면, 즉 온실기체가 있다면 그 방출한 양만큼을 다시 흡수해서 재방출을 하기 때문에 지표가 어느 정도 온난한 기후에서 유지가 돼. 따뜻한 기온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없어. 즉 대기가 없어. 온실기체가 없어서 대기가 없어서 온실기체도 없겠지? 그치? 대기가 없어서 낮에는 들어오는 태양만큼 다 받아서 이미 개뜨거워. 엄청 뜨거워. 근데 밤에 태양이 없을 때 자기가 받은 것만큼 다 방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엄청 차가워지겠지. 그러면 대기가 없으면은 일교차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희박하다, 즉 대기가 없다, 즉 온실 기체도 없다. 온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커진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 좋아. 그래서 이게 기권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이 기압에서 이 기압에 따른 높이 그래프에서 이 X축을 하나로 바꿔도 문제가 없는데 다른 걸로 미음 디귿이야. 뭘 것 같아? 미음 디귿? 밀도. 왜냐면 공기가 아래에 있을수록 공기가 더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기가 아래에 제일 많은 이유는 중력 때문이지. 중력 때문에 아래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 아래에 있을수록 공기들이 더 많으니까 밀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밀도가 낮아진다. 이런 에서 X축이 기압도 되고 밀도도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그려놓으면 좋겠죠. 안 그려놓은 사람은 그려놓으세요. 다 먹었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권의 성분, 아까 이거 했는데 안 해버렸다. 기권은 뭐가 제일 많냐면 그 옆에 그래프 비율도 있지만은 질소가 가장 많고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많습니다. 오케이. 질소랑 산소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질소랑 산소가 많다. 옆에 기권의 성분 해가지고 다이어그램 그래프가 있지만 한 번만 다시 언급할게요. 생각 외로 우리는 산소를 많이 마시지만은 질소가 대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곧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수권부터는 쉬고 나서 할게요. 수권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이건 중2 때 배운 내용이에요. 중2 때. 아마 중2 2학기 때 배운 내용인데요. 자, 수권은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등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을 포함하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해수는 그냥 우리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 바다. 그래서 우리 해수 거기 옆에 날개 보면은 수권의 구성 해가지고 해수가 거의 97%로 제일 많지. 그러니까 바다가 약 97% 해당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나머지는 육수에 해당하는데 우리 빙하는 해수가 아니라 육수에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수건 증상구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이때 수건의 증상구조는 해수 기준이야. 여기 뭐 있는 다른 지하수, 강, 호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해수. 그래서 해수의 증상구조는 얘는 우리가 지각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수록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X축을 아래다 기준으로 뒀는데 수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밑을 봐야 되니까 X축을 위쪽에다 두고 그다음 아래로 깊이로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같은 기권의 경우에는 4개의 증상구조를 가졌지만은 이번에는 3개의 증상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 이러한 경향성을 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증상구조를 뭐라고 배웠어? 말할 때까지 안 적어줘. 혼합층이라고 배웠어. 그 다음에 아래를 뭐라고 배웠지? 수온약층. 그 다음에 맨 아래를 심해층.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혼합층은 왜 혼합층이냐면 말 그대로 혼합이 되기 때문에 혼합층이거든. 근데 왜 혼합이 됐을까? 뭐에 의해서 혼합이 됐었어? 뭐에 의해서? 바람. 어떤 거? 대류? 아니, 대류는 아니야. 아쉽게 대류는 아니야.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됐거든, 바람. 그러니까 우리 혼합층은 표층이잖아, 표층 해수잖아, 표층 해수.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죠.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이 바다를 혼합시켜서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혼합층이고, 이 바람의 세기가 혼합층의 두께와 비례합니다. 즉, 바람이 세면 셀수록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이 수온이 높고 아래쪽이 수온이 낮죠. 그러면 수온이 높다. 지금 온도가 높다. 그 얘기는 얘가 밀도가 낮은 게 이미 위에 있네. 반면에 수온이 낮다. 수온이 낮은 게 밀도가 높은 게 이미 아래에 있네. 그 말은 지금 얘네들은 대류가 일어날 수 없다, 있다? 대류가 수온약층에서는 대류가 안 일어나죠. 왜냐면 수온이 높은 게 이미 위에 있고 수온이 낮은 게 이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미 아래에 있어야 할 건 이미 아래에 있고 위에 있어야 할 건 이미 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섞일 필요가 없죠. 이미 안정해. 수온약층은 이미 안정한 층이야.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데 대류가 중간에서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이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을 얘가 차단을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섞이는 게 없잖아. 서로 섞이는 게 없어서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해요.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질 교환 차단 하는 역할을 수온약층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온의 상태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저온의 상태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을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하나 퀴즈를 낼게. 자, 이게 1번, 이게 2번, 그다음에 이게 3번이야. 자, 1번, 2번, 3번이야. 자, 이 중에서 저위도의 증상 구조를 찾으라 그러면 뭐일 것 같아? 1번, 2번, 3번이야. 저위도의 수권의 증상 구조. 뭐일 것 같아? 저위도. 1번. 왜 1번이냐면, 수온이, 일단 저위도는 저위도일수록 태양의 에너지를 더 많이 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수온은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래서 수온이 가장 높아. 근데 지금 혼합층의 두께도 제일 얇지. 지금 저온, 우리 생각해보자. 북극에 있을 때랑 적도에 있을 때랑 어디가 더 바람이 세겠어? 북극에 있을 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희들일수록 바람이 세기가 약하니까 혼합층의 두께도 얇아요. 그리고 수온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게 저위도의 증상 구조. 그럼 반면에 수온이 가장 낮고 바람이 너무 세서 마치 혼합층과 심해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이 증상 구조. 이러한 구조는 고위도. 그 중간 지점이 중위도겠지, 중위도.
그래서 심해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소음약층의 구분이 딱히 없다라는 정도. 그러면 심해층은 근데 잘 보면은 혼합층과 소음약층은 위도에 따라서 막 중구난방이잖아. 그치? 반면에 심해층은 어때? 항상 저온의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뭐에 상관도 없냐면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 말은 즉 계절이란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겨울에는 온도가 표층소원이 당연히 온도가 낮고 겨울엔 바람이 세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지? 그러면 약간 이러한 형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 나름 저온의 형태인 이러한 증상 구조를 갖겠지만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온이 높고 바람도 겨울보다는 덜 불어서 이러한 형태, 마치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겠다. 근데 여전히 심해층은 이러한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번에 수권은 문제 없어요. 수권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이 생물권인데, 생물권은 거기에 없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듣고 갑시다. 생물권은 지금 거기 보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라고 해서, 뭐 지권에는 우리 사람 같은 육상 동물들이 살고 있고, 뭐 식물 같은 것도 육상 식물, 기권 같은 경우에는 뭐 새들, 그리고 수권은 뭐 바다 생명체들 이런 것들 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생물권이라고 하는데, 특징은 이런 생물들이 모든 행성에서 이런 생물들이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 태양계에서 생물이 살고 있는 행성은 지구뿐이죠. 그러면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 굉장히 적합한 조건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조건을 적어봅시다. 일단은 생물권. 조건이 크게 4가지가 있어. 굉장히 많지만 크게 필수 조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 존재 조건. 생물 존재 조건을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일단은 우리 태양계도 봤을 때 태양계의 중심에 뭐가 있어? 태양이 있잖아. 태양은 우리가 앞에서 별 배울 때 적색거성, 주계열성, 원시별 중에서 무슨 단계라고 배웠지? 정말? 뭐라 배웠지? 주계열성이라고 배웠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주계열성이 지금 현재 태양이다 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주계열성은 뭐였어? 적색거성은 굉장히 내부는 이렇게 중심을 수축을 하고 있는데, 핵부분을 수축을 하고 있는데, 외부는 팽창을 하고 있는 단계. 이게 거성 단계였잖아. 근데 반대로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중력의 크기와 내부의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배웠거든. 중력의 크기와 내부 압력의 크기가 같아서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크기, 즉 안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인 것처럼 중심별이 필요합니다. 중심별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계열성 같은 게 있겠죠. 주계열성의 중심별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항상 사람들 우주 탐사하면서 우리 지구 이제 망해가니까 다른 별을 찾아야겠다 막 그러잖아. 그러면 항상 행성에 뭐부터 찾으려고 그래? 물. 화성에 우리 물 흐른 자국이 있다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물부터 찾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살 때는 굉장히 물이 중요해. 그래서 물의 존재가 필요해. 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행성에. 그래야 생물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까 이거 할 때도 공기가 희박해요, 일교차가 커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 즉 우리는 굉장히 적절한 두께의
적절한 두께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기가 있어야 돼. 대기의 존재. 왜냐면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은 이 안에서 온실 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 그럼 너무 뜨거워 냉성이. 그렇다고 너무 얇으면은 온실 효과가 너무 안 일어나. 살 수 없어. 너무 추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두께의 온실 기체, 즉 대기가 있어야 딱 적정한 양만 다시 재흡수시키고 다시 나머지는 방출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우리 바로 뒤에 배울 거지만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아까 외핵 같은 지구 내부에 외핵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구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장이 존재해야 돼요. 자기장이 존재.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를 모두 성립을 해야 일단은 생명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성립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 가능지대라고 해요. 생명 가능지대. 이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합니다. 생명 가능지대. 그래서 이제 이게 생물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성립을 해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아까 자기장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외권 한번 볼게요. 외권. 자, 외권 같은 거 좀 위에다 적을게. 이거 적어도 되지? 혹시? 자, 외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구 바뀌니까 태양 하나 그려볼게요. 태양. 그리고 가운데 여기에 뭐 지구 하나 그려볼게요. 지구 좀 작게 그리고. 자, 우리 아까 지구 자기장이 외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 지구가 자전하면서 그럼으로 인해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지구 자기장이 어느 방향에서 나가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냐면 남쪽에서 자기장이 흘러나와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마찬가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기장이 굉장히 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자기장을 감싸는 1차적으로 이 감싸는 충격파라는 게 있어. 충격파라는 게 있고, 자, 일단 태양이 에너지를 뿜뿜뿜 하잖아요. 우리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태양 배우면서 태양에는 흑점도 있고 여러 가지 태양 활동들을 하잖아. 플라즈마, 플레어, 그다음에 홍영,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플레어나 홍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활동이에요. 폭발적인 활동.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폭발적인 활동이 일어나면은 얘네들로부터 유해한 굉장히 자외선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이, 유해한 것들이 지구 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다가 먼저 1차적으로 충격파에서 걸러져. 충격파에서 착 하고 걸러져가지고 이렇게 뒤로 쓱 가버려. 근데 안 걸러진 것들이 지구 자기장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냐. 지구 자기장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남쪽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들어간다 했으니까 이렇게 흘러 들어가. 그러면서 그래서 이 대전, 우리가 태양에서 뿜어져서 우리 지구에 들어오는 것들이 대전입자라는 것들이거든. 대전입자는 뭐냐면 이제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렇게 유해한 입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구에 자기장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오로라가 되는 거야. 이렇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구 전면에 마치 커튼이 덮는 것처럼 쫙 펴지게 되는 게 바로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이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오로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오로라가 만들어진까지 했는데 거기 그림 보면은, 그림에는 이름이 언급은 안 되는데 색은 칠해져 있어가지고 거기 오른쪽 지구자기장 그림 보여? 맨 오른쪽에 있는 지구자기장 그림? 거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보이니? 지구 옆에? 근데 크게 양 옆에 굉장히 크게 색칠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크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구 바로 옆에 굉장히 작게 요렇게롬
그려져 있는 것도 보이니? 노란색. 잘 들여다봐야 돼. 보여? 우리가 이거를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굉장히 작은 부분과 바깥에 있는 큰 부분을 다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을 벤 앨런대라고 해. 벤 앨런대. 벤 앨런대. 자, 아까 태양으로부터 통해서 태양풍으로부터 대전입자들이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벤 앨런대는 뭐 하는 곳이냐면 대전입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대전입자들이 모여있는 곳. 대전입자들이 모임. 모여있는 곳이 벤 앨런대인데 그 중에서 이 굉장히 작은 코알만한 이 안쪽 부분을 벤 앨런대의 내대라고 하고, 안대 해가지고 내대라고 하고, 그리고 바깥 부분을 이제 바깥 써서 외대라고 해, 외대. 근데 아까 대전입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했는데, 내대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양성자가 많고, 외대에는 전자가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외권의 모든 내용이야. 근데 이제 외권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이 자기장과 충격파를 통해서 각각의 것들을 지금 태양풍으로 오는 각각의 것들을 다 차단을 하지. 유해한 것들은. 그래서 외권과 이 지구 내부에 있는 기권부터 생물권까지는 물질 교환은 없어. 물질 교환은 없는데 아까 외권을 통해서 오로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에너지의 출입은 있어. 에너지의 출입은 있는데 물질의 출입은 없다. 라는 것을 거기 보면은 외권의 특징에 마지막 특징에 보면은 외권과 지구의 물질 교환은 거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물질 교환만 없는 거지 에너지의 출입은 굉장히 활발해요. 그 부분 적어두자. 에너지의 출입은 활발해. 에너지의 출입은 활발하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 입자를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아래에 있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체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 나와있지? 그거부터 하자. 일단은 직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내가 판의 이동의 원동력이 멘틀의 대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판계야 들어봤어? 판계야 최초의 초대륙은 아니지만은 고생대 때 보통 말 안 배웠겠구나. 어쨌든 초대륙이야. 초대륙인데 먼 과거에 만들어진 초대륙인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초대륙이란 말은 무슨 대륙들이 뭉쳐져 있다는 말이잖아. 그치? 일단 뭐 그때의 초대륙 판게아라고 해볼게요. 판게아. 그러면 이 판게아 일대, 즉 이 초대륙 일대의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해안가 부분은 이 겉부분밖에 없잖아. 여기 부분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얘네 대륙이 이 판의 이동,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얘네들이 분리가 돼. 이 중간 부분의 어떤 멘틀 대류의 원리에 의해서 이 중간 부분이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거대한 초대륙이었지만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이 겉부분만 해안선이었더라면 이제는 발라지면서 해안선의 면적이 증가하게 돼요. 해안선의 면적이 증가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구의 해안가를 보면은 여기가 해변이고 여기가 바다 깊숙이라 그러면 이 안쪽을 대륙붕이라고 하거든. 대륙붕. 근데 대륙붕에는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이 대륙붕에는 많이 있단 말이야. 다양한 생명체들이. 그래서 지금 즉 해안가의 면적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대륙붕의 면적 또한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생명체의 다양성, 생명 다양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직권이 생명체의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였고, 그 다음에 기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 말한 거, 자위선은 성층권에서 차단하고, 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권, 우리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발견된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거든. 유성.
그래서 유성이 관측되는 위치가 중간권이어서 이런 운석을 차단하는 것도 이제 중간권. 그리고 강수를 통한 물 공급, 그리고 온실 효과를 통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다. 이거는 아까 기권 말하면서 다 말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수권 봐볼래, 수권? 수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중요한 키워드 이산화탄소 증가를 억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억제. 수권이 어떻게 억제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저번에 내가 설명해줬는데, 그 탄산염 생성 화학식 알려주면서 복잡하게 알려줬잖아. 그치? 기억나니? 기억나야 되는데. 자, 다음 시간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해주면은, 그 막 CO2가, 그 이산화탄소가 H2 바다랑 만나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했더라? H2CO3 라는 탄산, 뭐를 만들어? 탄산 칼슘? CO. 응. H2CO3. 그냥 이거 그냥 탄산이라고 해, 탄산. 탄산이 만들어져, 탄산. 탄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H2CO3가 해리가 되어가지고 두 개의 H 플러스랑 그리고 하나의 CO3 2 마이너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셨어. 이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서 그냥 좀 짧게 말을 적어놓을게. 그래서 얘는 탄산이온이라고 배웠습니다. 탄산이온. 그래서 이 CO3 2 마이너스가 Mg2 플러스랑 만나거나 혹은 CO3 2 마이너스가 칼슘 2 플러스랑 만나면은 탄산염을 생성한다라고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한 3주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MgCO3 그 다음에 칼슘 CO3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탄산염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었어.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했던 건 기억나지? 이걸 했었는데, 그래서 수건이 어쨌든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물속으로 녹이는 거잖아. 근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마시면 해로우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얘네들은 그 대기 중에 증가하는 걸 억제시켜주는 역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됐어? 응. 그리고 이제 생물권은 뭐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생물권도 그 광합성을 하죠. 산소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광합성을 통해서 얘도 또한 이산화탄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외권 같은 경우에 그냥 유해한 입자를 차단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다 된 것 같고, 그 위에 있는 보기만 살짝 보면은 두 개만 딱 보고 가자. 그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예 중에서, 상호작용 예 중에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서 태풍 발생. 뭐야, 찾았어? 자, 태풍이 얘네들이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냥 기권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직 배우기 전에는. 근데, 우리 태풍도 어쨌든 간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엄청 거대한 회전성 회오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 회오리가 왜 만들어지냐면, 자, 태풍은 주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제일 만들어져? 여름. 진짜 가을이야? 여름에 제일 많지요? 태풍은 여름에 제일 많지. 여름에 왜 제일 많냐면, 여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바다가 제일 뜨거운 계절이 여름이잖아. 그치? 그러면 바다가 뜨거워지면 증발하려고 하겠지? 그럼 증발하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공급이 되면서 수증기가 많이 응결이 되니까, 그래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구름이 커지게 되면서 태풍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인 거야, 태풍이. 그리고 쓰나미 같은 맨 위에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쓰나미가 있는데, 쓰나미도 지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갑자기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진의 발생으로 쓰나미가 나타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도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오로라가 있다는 거. 거기에는 안 적혀 있어서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오로라가 만들어진다는 추가적으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 거기에 외권에 관련된 게 없어서 외권의 기권의 상호작용은 오로라. 그러면 다 정리된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개념 쏙쏙 두 개 풀어봅시다. 다 꺼져요? 알겠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개념 속속의 1번 답은 멘틀입니다. 멘틀. 약 80% 차지한다 했지. 그 다음에 2번은 대륙권. 3번은 혼합층. 그 다음에 2번에 차례대로 XXO예요. XXO. 그럼 이제 돋지 말고. 자, 어디 할 거냐면, 뒤에 문제를, 일단 오늘 내가 숙제를 어디까지 내줄 거냐면, 99쪽에 있는 13번까지 내줄 거거든? 99쪽에 13번, 97쪽부터. 그래서 97쪽부터 지금 한번 풀고 있자. 공술 때까지 풀고 있자.